2020년 4월 2일 목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1명이 증가한 6,725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472명은 전국 5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8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어제 하루 20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26명이 추가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1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361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4.8%입니다. 총 확진 환자 6,725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67명, 기타 2,00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에서 총 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2명, 달성군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11명, 동구 소재 파티마 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 과정에서 동구 소재 대동병원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 입국자 중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과 최근 동일한 집단 격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및 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 진단 조사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425명 중 2,423명은 음성, 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5개소는 706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종합병원 등 56개소는 1,719명 중에서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검사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16개소 2,422명 중 2,421명은 음성, 1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524명입니다. 이 중 39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7명이 음성 판정을,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6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중 4개소가 사용이 종료됨으로써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평균 2명이 입소하는 등 3월 15일 이후 입소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또한 완치되었거나 병원 이송으로 총 2,283명이 퇴소하여 16일 연속 퇴소자 수가 입소자 수를 초과하여 현재 939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개 핵심 센터 운영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 시설로 사용할 전천 건강보험 인재개발은 충주기업은행 연수원은 조만간 사용을 종료합니다. 김제 삼성생명연수원 보건사회복무연수원은 현 상태에서 입소자 수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비상사항에 대비하여 즉시 입소 가능하도록 6개 핵심 센터에 예유공시를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초, 중고 개학에 따른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우선 입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울증, 자살 충동 등으로 최근 일주일간 8명이 전원 조치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 이상 입소자 12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전원 조치를 검토하는 등 장기 및 해소자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이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긴급생계지원금은 4월 10일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5월 9일까지 지급됩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원 지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 신청도 받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803-87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 120-9번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과 전자화폐,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4월 10일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명 혼잡성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신우 단장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12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57세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조현병, 당뇨,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제2미주병원에 입원을 2015년부터 장기간 하고 계셨습니다. 3월 28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당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치료 중에 4월 1일 날 02시 3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13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46세입니다. 어제 매스미디어에 관심을 받았던 분이신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월 2일 날 발열이 있었고 3월 3일 날 기침 가래, 3월 7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대구 동산병원에 3월 7일 당일 날 입원하셨고 3월 10일 날 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3월 14일 날 기관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다셨습니다. 3월 21일 날 에크모 사용을 하면서 치료 중 저산소증이 극복되지 않고 4월 1일 날 4시 1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의 114번째 사망자는 남자 74세입니다. 기저에 뇌경색, 편마비, 부정맥 등이 있으셨습니다. 김신요양병원에 1월 21일부터 입원 중
3월 10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3월 14일 날 전원 가셔서 치료 중 4월 1일 날 23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이상의 중증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 최중증이죠. 33명 계십니다. 에크모는 8명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40대 사망자가 생긴 게 잘 없었는데 처음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대는 18.8% 사망률이 있고 70대는 7.0%, 60대는 1.9%, 이렇게 50대는 0.4% 정도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저산소증이 극복되지 않아서 사망하시는 사례가 생겼는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연령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종년 부단장이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4월 2일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21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21명 중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19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의 경우가 2건입니다. 확진검사 경로별로는 접촉자 조사에서 19명,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1명, 기타 사례가 1건입니다. 기타 사례는 전남대학교 학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주요 역학조사, 시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사람 요양병원에서 어제 환자 한 사람과 종사자 한 사람이 각각 발생하여서 누적 12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환자 8명, 종사자 4명으로 총 14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건이 아까 그 부시장님 브리핑과 다른 것은 경북대학병원으로 전원된 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대질요양병원에서 어제 종사자 한 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서도 종사자 한 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어제 최근 실시된 간병인 조사 결과 확진되어진 2건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동산병원의 발생 사례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발생은 3월 31일 실시한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남자 46세 분이 확진되었고 확진 당시 증상은 전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분이시며 3월 19일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개별 역학조사 결과 특별히 의심할 만한 감염원은 없었고 본인 진술에 따르면 근무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과정에서 부주의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근무 시에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기간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내에서 함께 치킨을 먹었던 동료 한 명과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대면한 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무 이외의 시간에도 대부분 기간 동안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자차로 숙소를 출퇴근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신병원 사례입니다. 한신병원은 재활병원으로서 환자 268명과 종사자 294명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3월 27일 간병인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당시 미결정으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미결정이 나와서 재검을 통해서 3월 31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확진된 간병인은 여자 72세이시고 확진 당시 역시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이 한신병원은 이전에 2월 26일, 27일 원내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유행 사례가 있었던 병원으로 3월 12일 날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4월 1일 날 현장 역학 조사를 통해서 6층 이분이 담당하였던 602호가 속해 있는 6층의 접촉자 71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자 한 명이 양성, 미결정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남자 70세로 뇌출혈과 편마비,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6층 병동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하였고 환자가 나온 602호는
이 간병인이 담당하였던 602호는 코호트 조치, 그다음에 육병동 직원 전체에 대해서 제한적 이동 조치를 하였고 오늘 전체 직원과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대동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환자 254명, 직원이 136명입니다. 4월 1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남자 56세 501호 입원 환자분이 확진되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분은 3월 5일 입원하신 분으로 최초 증상은 3월 31일 피로 무력감을 나타내신 이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가지고 계시고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어제 5층 직원 21명과 유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6명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5층 전체를 소독하고 코호트 조치를 하였습니다.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 코호트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정신병원 등 특정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는 확진 환자를 제외한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격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호트 격리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다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확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발병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사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격리된 밀접 접촉자 중에서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이분들을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3일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아서 한계가 있는 점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호트 격리된 환자들의 이동 제한과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엄격히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 기자님. 연합뉴스 김선영입니다. 기저질환 없는 40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질본에서 사망자 165명 기준으로 164명이 기저질환 없음이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이후 저희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 구군보건소 차원에서 기존 발표한 기저질환 유무 변동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질본 종합집계랑 대구시 발표고 차이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 혹시 경위 파악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실 존재했는데 질본은 역학조사서들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왜 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0대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긴 게 국민들께 시민들께 충격적인 소식은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망률이 50대부터 많이 올라가지만 40대, 30대도 사망자가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10대 이렇게 사망자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10대 심지어 1살 미만의 사망자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드물지만 폐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적절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이심철 기자님. 대TV조선 이심철입니다.
그 일단 생활치료시설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코호트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취센터 관련은 지금 이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따른 뭐 전원 조치가 이제 8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니면 오랜 격리 생활로 해서 소위 이제 심리적 탈진 상태가 온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의심 증상이 나는 환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코호트 병동 안에 시설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생활치료센터에 오래 계신 분들 중에는 당초에 병원 입원하면서 또 정신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보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이틀 했던 분, 그분은 여러 차례 수차례 그 상담을 받는 등 뭐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28일 이상 또 장기적으로 계시면서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두 가지 사례가 같이 있다고 저희들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오래 계신 분들은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병원에서 좀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저희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호트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호트 격리를 할 때 밀접 접촉자들을 그냥 원칙 없이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를 들어서 가장 확진자와 접촉이 가까운, 그러니까 고위험 밀접 접촉에 추가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높은 분들끼리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별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발견되는 경우에 병상이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분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이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일단 즉시 확진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철희 기자님. 네, 어제 대통령께서 구미를 찾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대통령께 건의하신 내용이 혹시 있는지, 특히 지금 소상공인 생존자금 예산 집행에서 정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책 건의하신 게 있다면 부시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김신호 단장님께는 어제 사망한 기저질환 없는 40대 남성, 이분이 혹시 사이토카인 스톰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1번 확진자 아직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현 부단장님께는 그 대실요양병원에 2월 20일 전후에서 방문했던 확진자, 이분에 대한 좀 역학조사가 좀 이뤄진 게 더 추가 나온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확진 일자가 언제인지, 그리고 몇 차례 대실병원을 방문했는지, 또 이분이 환자 가족인지, 뭐 어떤 목적으로 병원 다녀갔는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신천지 신도나 관련자인지 뭐 이런 여부 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하신 이래 아마 두 번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특별히 건의드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다만 대구시의 생존자원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젊은 분들이 많이 사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젊으신 분들도 과도하게 면역 반응이 생기면 여러 다발성 장기 부전 같은 것과 함께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논지였고 지금
젊으신 분들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하는 지표로는 뭐 간 손상 또 폐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 손상들이 동반이 되고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지표로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근무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아니어서 제가 좀 더 검사 결과를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경과 자료, 사망자 역학조사 자료에서는 폐 부전, 그러니까 급성 폐 부전 상태가 지속하고 그것이 인공호흡기 치료와 에크모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은 폐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두 개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된 사망 원인은 급성 폐 호흡 부전, 급성 호흡 부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산소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남은 한 가지가 따로 있어? 마지막 김종현 부단장님 설명하시고. 아 예. 그 제2미주와 대실 31번 진짜 아직 입원하고 계시죠? 예, 31분 환자는 아직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에 저희가 이제 외부의 감염 원으로 의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뚜렷한 감염원이라고 저희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섣부르게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다가 혹시 또 사회적인 비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있지만 좀 더 명확해지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언제 확진된지 확진 일자하고 이게 뭐 환자의 보호자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네, 환자의 보호자분은 아니십니다. 환자의 보호자분은 아니시고 확진 일자는 2월 20일 날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예, 매일경제 우성득 기자님. 네, 제가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입니다. 그 대동병원에 지금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3월 5일 날 입원을 하셔가지고 3월 31일 날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 이분은 그 뭐 외출한 적도 없었고 뭐 그럴 텐데 이게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동병원 건은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고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이분은 3월 5일 날 입원하신 사례고 일단 정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호소하신 게 3월 31일에 그냥 피곤하고 그냥 몸에 힘이 없다. 뭐 이 정도의 이제 증상만 호소한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분의 발병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BS 김동 기자님. 네, K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어제 그 정은경 본부장께서 브리핑하실 때 이제 대구에 여러 번 집단 감염 발병 사례가 있는데 일부는 그 시작이 이제 신천지 신도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구시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제 신천지가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몇 번 질문이 나왔지만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이제 뭐 배상, 보상을 좀 요구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아마 질본에서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질본과는 좀 더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상 자료에 관해서는 정밀 검증을 지금도 경찰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자료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조금 늦게 도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 또는 저희들이 영상 자료 또 경찰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수경 기자님.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정부 긴급 재정 지원금 관련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를 8대2인데 대구는 앞서 이렇게 좀 힘들다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걸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부산과 또 경기도도 좀 힘든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와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와 연대가 가능하다면 이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공동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들 그 8대2 지방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재원을 마련을 했고 또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사용해서 이미 1차 긴급 생계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 재난기금 자금 지금과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미 매칭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원 기자님.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그 한신병원 그 2월에 유행 사례랑 지금 최근에 확인된 것까지 해서 총 그 확진 환자가 몇 명인지랑 아까 그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는지도 좀 정확하게 다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신병원은 지금 재활 전문병원이고 환자가 268명, 종사자가 29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발생한 확진 환자 사례는 총 4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발생 사례 빼고 4명이 이전에 발생했었습니다. 네, 발생했는 분들은 4분이 다 종사자였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덕 기자님. 예. 그 지금 이번 주말에 보면 대구 시내 대형 교회들이 한 절반 정도가 뭐 이렇게 예배를 본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혹시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대구시의 그 코로나 관련되는 상황이 뭐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일반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 대구 지역이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말에 예배라든가 이런 집단 모임이 지속되면 또 다른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가급적이면은 주말 집회를 교회 주말 집회를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고 우리 대구시와 시군구를 통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